갑작스러운 헤어짐을 통보받고 나서 이성을 챙기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최근에 많이 다투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도 잘 버텨왔고 헤어질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당황스럽고 후회가 되죠. 울고 불고 붙잡아도 단호한 상대방의 모습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만 같아요. 그제서야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전에 사소하게 다퉜던 일까지 기억하면서 그때부터 상대방의 마음이 식었던 걸까? 자책하게 되고 모든 게 다 내 잘못인 것만 같고 좋았던 우리 관계가 오로지 나 때문에 끝난 것만 같아요. 나만 변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한 것들, 반성한 것들을 정리해서 장문의 톡으로 보내면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상대방은 이전보다 더 차갑고 냉정해집니다. 그래도 처음 헤어짐을 말할 때는 우리에게 미안한 감정도 있어 보였는데 장문의 톡을 보내고 붙잡다 보니 이제는 부담스럽다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짜증스러운 모습까지 보이네요. 예전과는 다른 상대방의 모습에 우리가 정말 상처받는 시기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헤어지셨나요? 단호하고 냉정했던 상대방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면 절대 연락이 안 올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시면 단호했던 상대방도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요즘 벚꽃한 날씨에 그동안 저와 함께 재회를 하신 분들의 결혼 소식이 정말 연이었던 한 주였어요. 다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당장은 단호하게 이별을 통보해서 절대 연락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상대방이 결국에는 연락이 와서 재회를 하고 건강하게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별을 통보하면서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던 경우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남자에게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많이 다투기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추겠다고 노력하던 남자친구였어요. 그런데 다툼이 너무 잦아지다 보니 결국에는 남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미래가 안 그려지고 더 이상 내가 여자로 안 느껴지는 것 같다고 헤어짐을 통보하면서 30분을 넘게 엉엉 우는 거예요. 도대체 눈물 날 사람이 누군데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눈물이 나도 나는 꾹 참고 있는데 말이죠. 아니, 대체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미련도 남지 않았을 텐데 대체 왜 우는 건지 전 남자친구의 심리는 뭘까요? 마지막에 상대방이 흘린 눈물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예전 영상에서 여자의 경우에 헤어질 때 우는 경우는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마음 정리를 다 했을 때 눈물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남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헤어질 때 눈물의 의미는 당연히 다양하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도 되는 눈물과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는 눈물이 있어요. 헤어질 때 상대방의 눈물은 우리의 감정을 마구 흔듭니다. 어쩌면 헤어지자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건 이기적인 사람의 끝판왕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헤어짐을 말할 때 눈물을 흘리는 건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눈물까지 흘렸는데 다시 잡히지 않는 건 정리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그래도 함께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끝난다고 생각하니 상대방도 힘들고 허전한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연인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는데 이별을 통보했다고 해서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이런 조건이 붙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귀면서 나에게 가족애를 느끼고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챙겨줬던 경우인데요. 이런 조건과 함께 헤어질 때 눈물을 흘렸던 경우예요.
최근 많이 다투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서로에 대해 실망하고 자주 싸우고 거기다가 상황적으로 힘든 일까지 생긴다면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헤어짐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객관적으로 서로 많이 지친 상황인데도 마음이 식는 과정에서 본인보다 우리를 걱정하는 전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별을 통보하기 전 많이 싸우고 지쳐서 이별을 통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절대 쉽게 헤어짐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헤어짐을 생각할 때까지는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이런 사람들은 내가 힘든 상황을 겪을 때는 절대 나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일 때는 아무리 우리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아빠, 엄마처럼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해주고 옆에 있어줘요. 예를 들어 내가 시험을 본다거나 취업 면접이 있다면 본인이 힘든 마음보다 나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사귀면서도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워낙 정도 많고 관계에 책임감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분들은 가족 관계에서도 책임감이 있고 가족애가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계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헤어짐을 말할 정도였다면 분명히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현재 많이 혼란스럽고 그 당시에는 오랜 시간 확고하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으면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말한다면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상대방을 힘들게 하거나 붙잡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우선은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연애를 했다면 그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가 생각이 나요.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본인 없이 잘 살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화를 내고 갈등이 있어서 한동안 냉전 상태에 있는 경우는 있어도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듯이 상대방도 지금 당장은 지쳐서 이 관계를 놓았지만 무의식에서는 이 관계가 소중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돼서라도 연락이 올 거예요. 두 번째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버리기입니다. 물론 헤어질 때 이별이 너무 힘들죠. 이번이 마지막일 것만 같아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잡고 싶지만 정말 딱 한 번만 이성적으로 붙잡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은 이별을 인정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별 앞에서 누구나 감정적이지 않을 순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행동들을 하면서 구질구질 애쓰며 잡아보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서운함을 마구 쏟아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할 당시에는 순간적인 감정이기보다는 지금까지 꾸준히 우리의 관계 속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지쳐서 이별을 통보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쨌든 현재는 우리와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헤어짐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헤어짐을 통보했겠죠. 그럼에도 헤어짐을 통보한 상대방도 역시 오랫동안 매일같이 함께 우리와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우리와의 이별에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힘든 상황에서는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정신적으로 과부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별을 통보받은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만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우리의 행동이 후폭풍을 굉장히 많이 딜레이 시켜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마지막일 것만 같아서 정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상대방에게 예전에 우리를 향했던 그런 감정들을 강요하고 설득하려고만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서로가 상처가 되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이렇게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상대방은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내 힘으로 나 혼자만 노력하려고 애쓰게 되면 결국 상황은 더 악화가 되고 상대방에게 기억되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더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통 차갑고 냉정하게 변하는 이유는 사실 헤어짐보다
우리의 이런 붙잡음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정말 수시로 변해요. 예전에 상대방은 우리를 정말 사랑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헤어짐을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조급하고 불안해져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상대방의 감정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이 감정도 지나가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상대방에게 은근슬쩍 우리의 좋은 점들을 노출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가치는 높아지고 우리의 빈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좋았던 기억들을 분명히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좋았던 시간들이 상대방을 설득하게 되면 지금의 나쁜 감정도 좋은 감정으로 변하는 때가 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별을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상대방에게 더 빠르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지금 계속해서 붙잡다 보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기고만장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가 언제든 본인 옆에 있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네. 본인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사실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가치는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우리에게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그때서야 상대방이 우리를 정말 사랑했는지 깨닫게 되고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감정선이 터져서 결국 우리 같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꼭 연락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만한 멋진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분명히 꼭 좋은 날 올 거예요. 힘내세요.